자, 오늘 배우는 건 간단하게 그냥 짧게 끝날 거긴 해요. 근데 좀 중요한 파트라 좀 넘겨놨어요. 자, 1차 시계 확률 변수. 자, 이런 식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썼어요. 1차 시계 확률 변수라고 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했던 걸로 할까요?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만약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 의한 확률 분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동전 앞면의 개수고요. 동전은 3개 던질 거예요. 3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죠. 조금 길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도 안 나오는 확률은 8분의 1이고요. 얘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로 해서 총합이 1이 돼요. 그쵸? 자, 평균을 구해봤더니 정확하게 요 가운데니까 대칭으로 구하지 맙시다, 그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요게 모양도 대칭이고 요게 모양도 대칭이니까 딱 요 중간에 위치하겠죠. 간격이 같으니까. 그래서 1과 2의 사이값 2분의 3이에요. 평균 내면. 그쵸? 그래서 2분의 3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분산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2분의 3에서 빼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구할 수 있어요. 소리. 그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그럼 제곱을 해보면 0 복습 겸증을 하는 거예요. 1, 4, 9가 나오니까 제곱의 평균은 8분의 0 하면 0이고 2하고 3 곱하니까 3이고 4, 3, 10이고 9, 1은 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쉽게 구했어요. 그래서 8분의 이렇게 나오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산값이에요. 계속 계산해 봅시다. 여기가 어떻게 되나 이게 24죠. 그러니까 4분의 12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4분의 12 8분의 24 83 24 맞죠? 빼기 4분의 9니까 이렇게 해서 4, 4 해서 하면 3 나와요.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일부러 3으로 계산 안 하고 4로 맞춰서 분모를 통일해서 그냥 계산해 버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까지 구할 수 있죠. 표준 편차는 요거의 루트 씌운 값이니까 2분의 루트 3 구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가 이제부터가 이제 1차 시계 확률 변수로 들어갈 거예요. 알았죠? 이 확률 변수가 새로운 확률 변수가 이 동전 H의 개수에 대한 확률 변수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가 이런 식의 확률 변수 값을 갖고 싶은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x는 아까 0, 1, 2, 3이었는데 새로운 y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플러스 1도 할까? 이게 마이너스 9 이게 보지 않다. 플러스 1 맞아.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7이 되고요. 3 집어넣으면 10이 나오죠. 이런 새로운 확률 변수를 가진 거예요. 그럼 얘는 평균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얘는 확률은 똑같아요. 확률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구하긴 구할 건데 봐. 새로운 확률 변수가 이전에 있던 어떤 확률 변수의 1차식 형태의 모양을 가질 때, 온전히 1차식의 형태만 가질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식이 아니라 갑자기 뭐 3x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 이걸 지금 배우는 걸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긴 변수에 대한 얘기니까 x의 1차식인 거지. 만약에 뭐 3x 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1로 생겼다거나 2의 x제곱을 갖는다거나 이런 확률 변수들을 갖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이렇게 가지면 이럴 때는 지금 배우는 내용하고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특히 이런 게 가끔 나오는데 이게 계산할 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이런 내용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싹 바뀔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1차식으로 변형되는 확률 변수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책에서도 이것만 나와 있고 이런 건 아주 특별한 이해라서 이런 건 그냥 한두 가지 문제만 딱 풀어보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1차식에 관한 거로 반응이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을 구해봅시다.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게 해서 8분의 이렇게 하면 1 되고 4, 3, 12 되고 7, 3, 21 되고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분산까지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봅시다. 여기가 22가 되고 22에다가 12 더하면 예쁘지 않네. 34가 되나요? 34? 44? 네. 44가 돼요. 그러니까 8분의 44가 돼서 계산 틀리면 알려줘요. 4분 나누면 2분의 11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1을 얻었어. 자,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마음에 안 드네.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한 걸 할 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되고 2분의 11을 빼봐. 그러면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0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지 말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그냥 갑시다. 그럼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8분의 1이고 4를 제곱하면 16이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이 돼요. 48. 땡큐. 77이 49에 3을 곱하면 괜히 있어. 93, 27에 147. 10을 제곱하면 100이니까 100 이렇게 나오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하지 말았어야 될 제곱을 했어요. 80, 95, 96이에요. 그러니까 296. 8분의 296이에요. 8분의 296. 그래도 이건 좀 계산이 쉽네. 이렇게 하면 95, 96. 맞죠? 이제 96이에요. 여기 빼기 요거 제곱 4분의 121 2로 일단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분의 148에서 4분의 121이니까 좀 그래도 낫다. 4분의 27. 이렇게 구했어요. 4분의 27. 완성. 표준 편차를 구하면 루트 씌우니까 2분의 3루트 3. 오케이, 좋아요. 됐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평균이 어떻게 나왔어? 2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다 평균을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1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3x 더하기 1이니까 제 x가 만든 평균 아까 2분의 3 나왔으니까 3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쵸? 여긴 분산이 얼마가 나왔어? 4분의 3이죠. 그러면 이 4분의 27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4분의 3에다가 저 앞에 3이 있죠. 3을 제곱한 값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곱하면 되는지는 알려줄게. 알았죠? 그러면 4분의 27이 나오죠.
요거는 아까 편차 2분의 루트 3에다가 2분의 루트 3에다가 앞에 있는 3을 딱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그거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은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 2x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으로 하면 다 정리돼요. 알았어요? 네, 식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직관적으로 보여줄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알겠어요? 증명 없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직관적인 이해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박혀야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걸 계속 증명하면 쓰긴 좀 그렇잖아. 두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분산은 원래 편차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a 제곱을 분산에 곱해주면 되는구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 x에도 관련돼 있겠지만 표준 편차 시그마 x 시그마 y는 시그마 x에도 관련돼 있겠지만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제곱에 곱해진 건데 a가 꼭 양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건 반드시 이제 고3 되면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절대값 a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a로 쓰고 표준 편차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계산 과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평균이 2분의 3이야. 더해서 3 곱해서 2분의 1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요게 이거야. 그러면 3 곱해서 3의 제곱 곱해서 4분의 27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표준 편차가 이거야. 그러면 2분의 3루트 3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단번에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선생님이 열심히 계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왜 벌어질까? 이게 언제만 적용돼? 1차식으로 나타낼 때만. 알았죠? 자, 그럼 이거를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거 계산이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었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분포가 돼 있는 거였죠. 0에 있었고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던 거잖아. 그지? 막대기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었던 애예요. 자, 얘를 확률은 안 바뀌고 요거만 바꾸는 건데 3x 더하기 2를 한다는 건 0에 먼저 요거만 해봅시다. 3x를 한다는 건 얘를 여기로 보내는 거. 얘는 0은 여기 있는 거.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0은 그대로 0에 있고 1은 어디로 가? 3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1은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고 2는 어디로 가? 6으로 가고 3은 어디로 가? 9로 가죠. 어때요? 간격이 3배씩 하니까 원래 간격이 하나씩 있었던 애들이 간격이 3배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쭉 퍼졌어요. 그러니까 평균도 어디가 있겠어? 평균도 원래 여기 있었던 애가 3배 늘어나서 가니까 3배 늘어나서 가면 여기로 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균도 이 3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1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럼 분포는 역시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니까
원래 여기서 평균을 가졌던 애도 하나 더 이동해서 평균도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원래 여기 3배 한 것만큼 늘어났다가 1만큼 더하니까 평균도 어떻게 돼? 1만큼 움직이겠죠. 그래서 평균도 얘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평균이었던 애가 3배 늘어나고 1만큼 그러니까 1만큼 더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해요. 근데 분사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분포되어 있는 정의는 식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인데 의미는 분포되어 있는 정도잖아. 분산이 크다는 건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 뭘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큼 벌어져 있느냐를 따져본 게 분산이었잖아, 그지? 분산이 0이면 다 몰려 있다는 뜻이야. 그쵸? 쭉 이게 퍼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봐. 원래 요렇게 퍼져 있었던 게 이렇게 3배 하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어떻게 돼? 늘어나지. 그래서 쭉 늘어나요. 그럼 얼마큼 늘어나냐면 분산은 제곱을 하기 때문에 3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몇 배가 늘어나? 제곱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A 제곱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분산도. 3배 늘어났는데 편차 제곱을 하다 보니까 9배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 그런데 분포되어 있는 정도는 평행이동을 하면 모양이 어때? 똑같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모양이 달라졌어? 그럼 분포되어 있는 정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값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분포되어 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영향을 준 거죠. 3배로 늘렸으니까, 그지? 이렇게 늘렸으니까 분포되어 있는 애가 더 벌어졌습니다. 얼마큼? 분산은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3의 제곱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준 편차를 보면 어때? 표준 편차는 딱 3배만큼 늘어나잖아. 그쵸? 근데 평행이동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평행이동은 그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평균에는 영향을. 따라서 여기에는 b를 더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b를 더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양을 평행이동했다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여기 이렇게 내가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이 너랑 나랑 1m씩 떨어져 있어. 똑같이 움직이면 떨어져 있는 정도는 항상 또 얼마야? 1m잖아, 그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분포되어 있는 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중간값은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 같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얘는 평균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분포를 알았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1차식으로 변형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x에 대한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이 단원에서 1차식의 확률 변수예요. 요거까지 하면 끝까지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요 단원 끝까지가 사실은 거기에 반영된 것들과 이렇게 식이 변형된 것들이기 때문에 쭉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2항 분포를 좀 나눠주고, 시간상으로는 2항 분포는 오늘 못 나갈 것 같기는 해요.